여러분들 최근에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이라던가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오는데 내 사주를 본 20년 1년은 어떻게 내가 돈을 지키고 어떻게 돈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 사주 연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26년 재물운은 이렇게 한번 기획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인 1부에서는 2026년 재물운의 특징과 일간별로 내가 올해 어떤 것들을 조금 알면 좋은지를 병호라는 글자의 특징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다음 영상인 2부 영상에서는 사주 구성별로 그리고 일간별로 2026년 재물운은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그 특징을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홍련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일간이 아니라 일지월지로 올해 내 사주팔자 유효한 자산 증식 방법, 재테크 방법과 몇 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지와 월별 흐름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홍련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재물은 나는 어떨지를 보기 위한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확인하는 법을 아셔야겠죠.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내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8가지 한자가 나올 겁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 글자인 일간에 해당하는 한자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칸, 요 칸에 총 12가지 한자가 오는데 각각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어떤 동물에 해당하는지 보시고요. 세 번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나는 어떤 색깔이 많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은 나무, 빨간색은 불, 노란색은 땅, 흰색은 금, 마지막으로 까만색은 물이 많은 사주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2026년 병호년 재물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6년은 우리가 병호년이라고 합니다. 위에 병이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를 보시면 둘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사주팔자의 위아래가 같은 색깔을 우리는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윗글자를 천간, 아랫글자를 지지라고 하는데 이 천과 지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과 땅에 각각 똑같은 색깔이 있다라는 건 위아래 같은 기운이 있다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주팔자에서 위아래가 같은 글자인 경우는 60가지 중에 총 1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번 26년을 왜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하는 60년 중에 가장 화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25, 26, 27년을 보면 을사라는 글자, 병호라는 글자, 정미라는 글자가 순서대로 오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25년 하반기와 26년 상반기 이 사라는 글자와 병이라는 글자가 구성하는 인자가 비슷하다, 성격이 비슷하다라 볼 수 있고 26년 하반기를 의미하는 오라는 글자와 27년 상반기를 의미하는 정이라는 글자는 그 구성 인자가 비슷하다라고 볼 때 2026년을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도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그 열을 흡수하면서 그 열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후 1시와 2시쯤에 가장 뜨거운 땅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26년이라 볼 수도 있고 이 열기가 26년이 끝나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년 상반기 어떤 분들에게는 27년 하반기까지 작용한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6년은 가장 화의 기운이 강하다. 왜냐하면 앞뒤로도 강한 화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물운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25년과 2026년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죠. 우선 첫 번째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영상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기, 금융 범죄 같은 것들이 많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을사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병호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병호 역시 속도가 빠른데 이게 속도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폭발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속도라고 한다면 어떤 무언가 물질이 폭발한다 할 때는 그 입자가 파괴되면서 터지는 속도가 차의 속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죠. 그래서 2026년은 창조적 파괴라는 의미와도 좀 가까이 맞닿아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는 가치와 저무는 가치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 전문 직군 중에서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거의 주니어 레벨 분들은 AI가 일들을 대체하고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문직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 자격증 하나 있으면은 그래도 평생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점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영역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직장인분도 유효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효하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속도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26년은 기술의 발전 속도로 인해서 체감되게끔 대체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준비를 잘 하신 분들 또는 지금 빨리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시는 분들은 향후 몇 년간은 큰 대박을 치실 거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대체될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현명하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병호라는 글자 같은
오행 화해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2026년처럼 천간과 지지에 오는 오행이 똑같은, 다시 말해 위아래가 똑같은 색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몰라도 이러한 시기는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6년은 평소랑은 좀 리딩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25년도에 재물운이 조금 불리했던 분들을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간목일간 분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간목일간 분들은 지금 10가지 일간 중에 가장 마음이 급한 분들,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AI에, 또는 이 밀려오는 뭔가 그 시대의 흐름에 내가 타지 못하겠다,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포지션이, 이 직무가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들면서, 결국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되고, 먹고 사는 일은 결국 돈 버는 거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큰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말을 못 하셨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내 직무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을 개척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한 고민들과 결심,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이 간목일간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일과는 조금 관련이 없었다라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을사라는 글자가 하반기쯤에 간목일간 분들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내 돈 또는 내 가까운 지인이 뭔가 돈을 잃거나 갑자기 지갑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구멍을 내가 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요거는 타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가장 바쁜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금일간 분들입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25년도에 특히 일이라던가 재테크, 돈을 버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사주팔자 구성이 25년도에 불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큰 손실을 입거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돈적인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 못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25년에 조금 힘들었다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내가 뾰족한 퍼포먼스를 내는 게 없거나 좀 뭔가 아쉽다,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있는데 그게 조금 연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경금일간 분들은 지금 또 생각했을 때 어떤 거 해야 되지 하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주팔자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2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지 자리의 신금일지 분들, 그리고 해수일지 분들입니다. 약간 비슷한 수도 다른데, 비슷한 건 뭐냐, 내가 법적 갈등, 소송, 분쟁, 돈 때문에 이슈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좀 컸을 거다라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수일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두 일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26년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풀리면서 괜찮을 거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고생이 많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6년도 병원연의 재물운의 특징 키워드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사주팔자의 일관과 매칭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26년도는 사주팔자의 화해균이 강하다 말씀드렸죠. 이 화라는 것은 폭발적인 위력에 버금가는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거의 5G급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특히나 투자 시장과도 관련이 돼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제 8% 빠졌는데 오늘 10% 오르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엉덩이 무거운 종목 같은 것들, 무겁게 움직이는 주식 같은 것들도 유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더욱이 원래 유동성이 큰 등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더욱 커진다라 볼 수 있으니까, 사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모든 확률이 커진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내년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 중심적으로 가는 것, 그리고 미래를 좀 넓게 보고 가는 것. 다시 말해 단타라던가 투기성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관심도 자체가 확 달라질 거예요. 이미 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마다 올랐네 떨어졌네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라 본다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현금 출입이 굉장히 커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해질 거예요. 그만큼 26년은 사주팔자의 화해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의 화라는 것을 돈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치환하는 데 노력해온 사람, 또는 사주팔자 구성이 워낙에 이 오행화와 잘 맞는 구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잘 풀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모두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흑자부도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내가 돈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이 영상 보신 이후부터는 잘 마련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드가 클수록 사실은 유리하다, 거의 시드 게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투자 금액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는 내가 이제 악착같이 부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주팔자를 좀 말씀드리면 일간 자리에 임수와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일간의 입장에서, 즉 다시 말해 물의 입장에서 불은 끄는 상대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26년을 뜻하는 화는 1년 바짝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25년 하반기부터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화주팔자에 수일간으로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이니까 직장 외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벌기 위해 빠르게 생각을 하고 기획하면서 움직이면서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나의 본질이 AI에 침범당하지 않고 내가 고유한 나만의 IP와 캐릭터, 나만의 전문성과 능력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나름의 계획을 세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들어오는 강한 돈 기운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실 수 있어도 올 한 해를 보내시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돈 버는 그릇이 커질 수 있는 제반들이 마련된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업자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뭔가 실현하고 싶은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도움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라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 돈 그릇이 좀 커지는 시기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수와 개수일간 분들은 10가지 일간 중에서 26년은 1순위로 돈을 좀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수와 개수일간 분들은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투자보다는 사업소득이라던가 내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식에 조금 더 맞닿아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2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간목과 을목일간 분들입니다. 이 간목과 을목일간 분들은 최근 25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을 거고요. 특히 을목일간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똑같은 필드에서 이만큼 일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해보니까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내 몸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활용할 것이다 라 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두 분 다 내가 더 돈을 크게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25년도에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년도는 여러분들이 내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계획이 없으면 26년은 여러분들에게 돈은 일은 많은데 그 일만큼, 즉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게 돈의 결과로 치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간 분들과 을목일간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고요. 수익화는 길게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 27년 상하반기 정도에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새롭게 추진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보고 2년 동안은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 볼 수도 있는 시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 2탄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6년도는 돈이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만큼, 이 자본만큼 냉정하게 움직이는 게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쓰는 사람들의 소비 자체가 감정적 영역에 휘둘린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년도 병원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1966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대중들의 군중 심리가 강하게 발동됐던 이벤트들이 많아요. 특히 이 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각자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본인의 말들을 평소보다 더 하고 싶어하고 사회의 불만을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꾸자, 개혁하자 같은 말들이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즉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굉장히 성행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많아지고, 흔히 말해서 디깅 소비라고 하죠. 예를 들어 남들이 다 하니까 사고 싶은 것들이 있다, 즉 명품이라던가, 또는 최근에 그 두바이 쫀드 쿠키 이런 것도 관련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누구누구를 덕질하는 문화 같은 것들, 그만큼 엄청난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이 슈퍼스타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인데 아이돌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치인처럼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영역뿐만 아니라 투자라던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좀 쏠릴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순간 내가 반짝해서 유명해질 수 있는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20년도에 메인이 될 수 있는 재물을 관련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팬덤 문화, 두 번째 덕질,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네 번째 셀프 브랜딩, 다섯 번째 한순간에 떡상하는 일반인들이 많을 것이다, 여섯 번째 날 것 그대로의 매력,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년간 이어져 왔지만 인플루언서 분들의 광고 같은 것들이 더더욱 많아질 거고,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불매한다 같은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는 안티적인 문화도 커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은 본인에 대한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이가는 병화와 정화의 관분들이에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트위터를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26년도가 하주팔제 화해균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화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극하는 금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면 좋은데, 금과 관련된 플랫폼은 트위터예요. 저도 이런 흐름이 좀 읽혀서 작년부터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한 4만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X를 본격적으로 수익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개편할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10가지 일간 중에서 가장 나를 알릴 수 있는, 또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행동들, 행위들, 만든 컨텐츠들, 창작물들을 알릴 수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문성을 남들에게 셀링할 수 있게 가장 적합한 것이 병화와 정화일간이라 볼 수도 있고, 20년 1년 동안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병화, 20년 하반기부터 27년 상반기까지는 정화가 좀 그런 게 강해진다라 볼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대중들에게 증명시키는 시기다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내 몸집이 커지고 내 이름값이 높아진다, 플러스해서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 볼 수도 있겠죠. 대중들이 누군가를 빠르게 소비하고 유명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명인, 일반적인 사람의 무대가 되는 것이 26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영상을 보고 있는 병화 정화의 관분들 중에서 26년도에 내가 시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예를 들어 내가 만들었던 컨텐츠가 오픈되거나 준비했던 사업이 오픈되거나, 또는 내가 언제 뭔가 할 것 같은데,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하는 계획들 중에서 내가 남들에게 오픈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26년도가 굉장히 적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제가 병화일관과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가 여러분들의 입에 평소보다 10배나 큰 성능이 좋은 화성기가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 영역이 있고 생산자 영역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소비하기보다는 나는 뭘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 제가 25년도 제문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 동안 잘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 계실 건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관련해서 제가 2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시기 같은 것들은 제가 홍련 멤버십에서 월별로 자세하게 체크해 드릴 거니까, 정말 간절한 분들이나 진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홍련 등급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과감하게 핸들을 꺾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26년도가 병호라는 글자, 즉 화해균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쥐고 있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만 커진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좀 관련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라던가 프리랜서 분들 중에 매출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26년도에는 더 이상 뭔가 내가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른 걸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25년도까지는 조금만 더 버텨봐야겠다, 언젠간 되겠지 했던 것들이 26년도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 하죠. 최근 몇 년부터 폐업하는 사업자 수가 되게 많아졌다고. 그만큼 뭔가 이렇게 돈이 잘 안 돌고 있고, 사업도 빈익빈 부익부처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좀 안 되는 게 좀 강화되고 있는데, 26년도가 그 정도라는 게 거의 최고점을 찍는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피보팅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 없는 아이템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안 되면 과감히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고, 26년도의 마인드는 존버가 승리다가 아니라 빠른 전환이 승리다,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우물을 파는 거는 사실 오행적으로 봤을 때 토, 금, 수에 좀 맞닿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목과 화, 특히 이렇게 화해균이 강할 시기에는 한우물이 아니라 여러 우물을 뚫어놓고 그 중에 잘 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바쁘고 할 건 많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열리는 것이 오행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은 게, 사주팔자의 신약한 사주는 조금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약한 사주팔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년월일시 입력한 만세력 보시면 한자의 위아래 칸에 한글로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편인정인, 비견겁재보다는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이라는 글자가 더 개수적으로 많거나, 또는 일지나 월지 자리에 편인정인 또는 비견겁재가 없는 분들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글자 더 많은 경우는 더 그렇다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지나 월지 자리에 비견겁재, 편인정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 덜하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약한 하주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인 이유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의 종료라던가 또는 피보팅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내 넥스트 스테이로 나아간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빨리빨리 다시 용기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연은 아쉬워하고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간목 일간분들, 경금 일간분들, 을목 일간분들, 신금 일간분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작한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태세 전환인 거고,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20년도에는 생존 전략이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 병원연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말 연초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벤트들이 막 터지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누가 돈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그림자가 드러난다라 볼 수 있는데, 사실 20년도 병원연의 의미는 태양이 가장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바로 위에 태양이 떠 있으면은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라 볼 수도 있고, 그 중에서는 특히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더라, 또는 법인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세금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세이브했다더라, 이런 이슈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던가 비자금, 탈세, 숨겨진 돈, 편법으로 번 돈, 특히 불법적으로나 음성적, 음지적으로 번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세무적인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관행적으로 해오던 편법이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 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사팀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직원들마다 받는 연봉 파일이 막 누출되기도 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공정하지 못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들고 일어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노조의 활동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SNS에 부자인 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러한 약간 사회적 운동 같은 게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26년은 여러분들 돈을 버실 때 음제 돈이 아니라 양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소명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일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병화와 정화일간분들, 특히 병화 정화일간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나를 주목하는 연도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저는 그 1%의 법칙을 믿거든요. 100명이 좋아하면은 한 명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나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번 돈 같은 것들,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단도리를 잘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일간 분들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은 신약한 하주팔자거나 하주팔자 구성이 26년도가 조금 불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불법인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 개수분들 특히 돈을 벌 때 선 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양심과 내 본질, 내 가치를 뛰어넘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2026년은 진짜로 그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외환외빈.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제로는 빈곤하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기업들 보면 매출은 100억인데 순이익은 적자인 경우가 많아진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뭐 내가 화려한 거 좋아해서 겉으로는 완전 인스타스타인데 실제로는 빈털터리고, 이런 걸 의미한다 하면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회사의 수익 구조를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20년도는 빠르게 피보팅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이거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외환내빈이라는 게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현금을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사업 구조라던가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은 이만큼 버는데 쓰는 것도 이만큼 쓴다 하면은 문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0년도라고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 실속 있게 나의 가치를 점점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가, 내 수익을 점점 내가 불리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산을 천천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화려한 외양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겉으로는 남루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27, 28, 29년도부터는 확실히 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토와 기토일간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외환앱이 된다는 게 아니라, 무토와 기토일간 분들은 사실 25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겠다, 자산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현금만 쥐고 있으면 안 되겠다 등등의 생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공부하거나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이미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보시면서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토와 기토일관 분들은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시고 하시는 그 원인이 되는 것도 20년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물운 1탄 영상 준비했는데 20년도는 사주팔자의 화해균이 강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구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타고난 일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오행이 많은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 일간과 내 사주팔자 구성에 맞게 어떻게 돈을 조금 관리할 수 있을까, 불릴 수 있을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이런 것들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